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사실상 하락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특히나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낙폭이 상당히 크게 관측이 됐습니다. 지수 후반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저점을 좀 낮추는 모습이 형성됐는데요. 아시다시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펀더멘털이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일까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오늘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뉴욕 증시가 좀 좋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이슈들 짚어주세요. 네, 빅테크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보합, 그 다음에 나스닥은 2% 하락, S&P 500은 0.7%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이 3.2%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백신 업체인 모더나 4% 상승. 헬스케어 섹터에서 제약바이오 업체 일루미나 3.1% 상승했고, 그다음에 태양광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솔라이치 테크놀로지가 4.6% 상승, 퍼스트 솔러가 3.3%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UAM 관련주인 릴리움이라고 있는데 11.8% 급등, 석유 탐사기구 업체인 헤스가 4.8% 상승, 그다음에 금속 광물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이 5.2% 상승. 피부 미용 기기 업체인 인모드가 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업체인 모비라이라고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가 있는데 38% 급등으로 첫 상장을 마감을 했고요. 할리 데이비슨이 오토바이 만드는 업체인데 12.6% 급등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1.78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1.4달러였습니다. 호실적의 호실적의 배경은 인도데스가 증가했고 가격 인상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업체인 인페이지 에너지가 9.9% 급등을 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6억 3,470만 달러인데 지금 매출은 시장 예상치로는 6억 1,470만 달러였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EPS 주당 순이익이죠. 1.25달러를 기록했는데 1.08달러가 시장 예상치였습니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지금 북미와 유럽에서 수요가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분기 유럽 매출은 지난 2분기에 비해 약 7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도 상회하는 예상치를 내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예상치도 가이던스를 상회하다 보니까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고요. 4분기 가이던스를 잠시 보자면은 매출이 6억 8천만 달러에서 7억 2천만 달러로 회사 측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6억 6천2백만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으로 좀 가이던스가 잘 나왔습니다. 시간에 지금 장 마감 후에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은 그다음에 순이익은 예상치를 EPS죠 하회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약 19% 가까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이 277억 1천만 달러로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는 273억 8천만 달러였는데 소폭 상회했습니다. EPS 1.64달러를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1.89달러였기 때문에 예상치 하회했고요. 지금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3분기 대비 절반에도 지금 못 미쳐서 지금 충격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3개월 국채금리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1년 내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3개월 국채금리는 4.04%를 기록을 했는데 10년물 같은 경우는 4.03%였습니다. 소폭 역전됐습니다. 그 다음에 IMF 총재는 각국의 기준금리를 중립 수준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다고 보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4년 정도는 돼야지 효과를 체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하락이 느리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월가의 지금 기대감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과거를 보면은 8%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사례를 분석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6% 미만으로 하락하는 데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완전히 벗어나는 데는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좀 좋지가 않았는데 이를 둘러싸고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들도 발표가 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알파벳은 어제 확인을 했듯이 안 좋아서 10% 정규장에서 급락이 나왔고 메타 실적이 물론 안 좋을 거라고 전문가님이 예상을 주셨잖아요. 근데 시간에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안 좋았나 봐요. 뭐 그 시간에서 지금 네. 뭐 거의 19% 네, 가까이 맞아요. 빠지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얘기했듯이 알파벳 즉 구글이 실적이 이 정도로 광고 수익이 안 좋으면은 메타는 완전히 광고에만 의존하는 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 훨씬 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지금 시장 매출은 상회했지만은 뭐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어느 정도는 사실 앞서서도 발표가 좀 있었고 약간의 메타 실적이 좋지 않았던 걸 예상을 했던 거는 같거든요. 그런데 시간에서 이게 20% 가까이까지 빠질 일인가요? 그러게요. 뭐 이제 일단은 좀 네.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전년 동기 대비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반에도 못 미쳐가지고 순이익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좋지 않은 실적이 메타를 상당히 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정규장이 열렸을 때 좀 어떻게 될지 끝까지 시간에 마켓을 좀 지켜보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는데요. 그리고 좀 하방을 낮춘 요인 중 하나가 또 3개월 국채 금리도 좀 역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등이 지금 강하게 좀 켜진 게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이제 과거에 이제 지금 우리가 2년 만기 국채금리랑 10년 만기 국채금리 미국에서 역전이 됐을 때 연준에서는 아니다. 3개월은 아직까지 10년 만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지금 아직까지 지금 갭 차이도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스프레드 차이도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는 지금 2년짜리랑 10년짜리 일시적인 역전으로 경기 침체 바라보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역전이 들어오면서 일단 경기 침체는 1년 안에 되는 것이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티도 결국에는 제가 뭐 여기 체크 포인트는 안 가져놨는데 네. 전망을 하기에는 23년 하반기서부터는 경기 침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의 정책 변화에는 좀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일단은 뭐 월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어제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조금 네. 빅스텝을 작게 금리를 올렸어요. 50bp만 올렸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연준도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IMF 책도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각국에 좀 푸시를 좀 넣는 것 같은데, 뭐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좀 예정이 돼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준은 일단은 지속이 되겠죠? 그렇죠. 적어도 중립금리 이상은 올려야지 인플레이를 네. 잡을 수 있다는 게 고전적 경제 이론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 잡으려면은 수요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금리를 올려야지 잡을 수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도이치뱅크 측의 의견을 보면 인플레이션 하락이 뭐 느리게 이뤄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건 아닐까요? 근데 월가 측에서는 지금 제가 네.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과거의 사례들을 인플레이션 8% 넘어갔을 때를 도이치뱅크가 좀 분석을 했나 봐요.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6% 미만은 6% 아래로 떨어지는 데까지는 2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고 완전히 벗어나는데 5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월가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냐면 월가에서는 네. 8%에서 지금 현재 8%인데 2년 내에 3%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뭐 기대감이 있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뭐 인플레이션 수치는 매달 발표가 되니까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게 될지 글로벌 IB들의 시각까지 참조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 실적 발표된 기업들 가운데 할리데이비슨도 오늘 좀 상당히 급등이 나왔다고요? 어떤 점이 좀 좋았나요? 인도대스가 증가했고 인도대스는 증가했는데 가격도 과거에 비해서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뭐 여전히 매니아층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네. 가격을 조금 인상을 해도 살 사람은 산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수요가 좀 튼튼하게 잘 가져가게 되면서 순이익도 잘 방어를 하는 그런 할리데이비슨의 모습도 전해드렸고요. 인페이즈 에너지가 태양광 맞아요. 기업이죠. 네. 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실적이 좀 나나 봐요. 지금. 네, 뭐 그 예상을 했던 건데 유럽 네. 쪽에서 이제 러시아 사태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 뭐 에너지 전환을 좀 빨리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유럽 쪽에서의 매출이 좀 크게 늘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난 네. 2분기 대비 약 70% 증가해가지고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 가이던스도 예상치보다도 지금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추세가 제가 봤을 때는 뭐 태양광 쪽에서는 결국에는 2025년까지 계속적으로 성장을 약 연평균 약 15% 정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태양광 업체들의 실적은 유럽에서의 에너지 전환도 빨라질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국내 태양광 기업들도 같이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고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 수출이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미 전년도 수준을 뭐 거의 육박을 했고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수출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뭐 실적은 계속 기대해봐도 된다. 미국 내에서의 지금 태양광 성장 속도도 연평균 14에서 15% 정도 25년까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태양광 업체들의 성장도 좀 함께 열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보니까 증권가에서 오히려 상승을 예상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어제 좀 반영이 됐다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어제 2250선 살짝 못 미쳐서 끝났는데. 그렇죠. 종가상으로 못 미쳤고 네. 장중으로는 좀 넘었고 네. 외국인들이 2250선에서 장중에 한 13,000계약 이상까지 선물 순매수를 했다가 장막판에 조금 3,000계약 정도를 줄였어요. 정확 좀 보면은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6,000계약 코스피 기준으로 약 6,000억 정도를 샀고 네. 6,000억 좀 넘게 샀는데 저는 여전히 그래도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고 있고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10월 말까지 아니면은 11월 둘째 주 아니면 10일 뭐한 그 정도까지는 박스권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띄워볼까요? 한번 보시면은 네. 5일선 지지하면서 21선 이후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있는 만큼 네. 주가가 그 박스권 아래로까지 급하게 빠질 가능성 솔직히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저는 11월 둘째 주까지는 어느 정도 좀 박스권 유지를 하다가 박스권 상단에서는 여전히 매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어제도 보면은 잠시 장중에는 항상 기대감이 있는데 네, 종가상으로 맞아요. 없다. 실질적으로 조금 넘어가더라도 종가로 2250 넘어가서 마감을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강한 상승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역시 박스권 상단에서는 계속적으로 조금 주의하자라고 보고 있고 어제 SK하이닉스는 잘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역시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이제 버티기에는 좀 시장이 힘들지 않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시장을 버티고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전기차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 가지고는 시장을 버티기에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까지 매기가 확산돼야 되는데 네. 반도체 일부 장비주들 빼놓고는 매기가 확산되지 않는 맞아요. 모습 여전히 네.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박스권을 뚫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 상단에서는 일단은 조금 보수적인 전략을 취해 가시면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늘 뭐 확정 실적 발표도 있고 조금 전에 보니까 단독 보도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하는 건이 좀 논의가 된다고 해요. 좀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주가에는? 그건 뭐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다시 회장으로 복귀하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네. 뭐 그런 것보다는 역시 기업은 향후에 업황과 그다음에 실적 이걸로 대변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 가운데 이제 2차 전지도 어제도 계속 좀 상승을 잘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죠. 아까 저도 얘기했듯이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2차 전지 셀업체 중에서는 시가총액 큰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인데 2차 전지 소재 쪽은 뭐 코스닥 쪽에서만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서 좀 열애를 좀 봐야 될 것이고 결국에 이 네 종목이 언제까지
시세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유지하느냐, 하락으로 방향을 트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최근에 시장을 많이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이 네 종목들이 어떤 향방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운명도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확실히 대형주 실적이 지수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 대응할 게 참 많은 시장인데요. 주 후반으로 가고 있으니까 너무 지치지 마시고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 예상돼 있는 그런 실적 발표들 놓치지 말고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